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주위의 시선 때문에 어떤 결정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면 오래 고민하는 것보단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요즘 파혼이나 이혼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정말 서로 아니다 싶으면 애저녁에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아기를 낳으면 괜찮을 거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받은 상처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털어놓고 잘 풀어내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어쩌다가 이런 시어머니를 얻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만 보면 본래 집이 잘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분들은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결혼할 무렵 우리 어머니에게 당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 잠깐 마주쳤을 때에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저한텐 말도 안 걸고 당신 아들한테만 말 걸던 분이었거든요. 상우야, 집에서 밥 먹을 거지? 엄마 불고기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밥 먹자. 엄연히 여자친구. 아니, 다 떠나서 아들의 일행이 옆에 있는 걸 본인 눈으로 보셔놓고선 그냥 무작정 자기 얘기만 하는 분이었어요. 이때 당황한 남편, 그 당시 남친이었던 이 사람이 놀래서 둘러대긴 했지만요. 엄마, 나 여자친구랑 밥 먹고 들어갈게. 아직은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대낮에 만나서 여자친구랑 손잡고 있는 아들을 획 쳐다보시더니 뭐가 그렇게 언짢으신진 몰라도 마구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어. 빨리빨리 집에 들어올 것이지. 그때 엄청 표독스러운 얼굴로 화를 내시는데 저도 이때에는 순진한 여자친구 시절이었으니까 귀에 꽤 눌려 있었어요.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그때 손잡고 있던 남친을 그의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런 절 보고 친구들은 낌새가 썩 좋지 않다며 엄청 말렸었거든요. 야, 너 어쩌려고 그래? 나 살다 살다 그런 남친 엄마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아들 여친 스토킹하고 따라다니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처음 본 자리에서 그렇게 아들이랑 여친 떼놓는 엄마는 처음 봐. 결혼하면 더 무섭게 변할걸? 너 상호 오빠랑 너무 깊게 만나지 마. 내가 볼 때 그 오빠 딱 내실 있고 생각 굳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라 다들 잘 아는 사이였고 우리 커플을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뒤에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저한테 엄청 구원했었고 하도 결혼해야 된다고 난리치는 통에 결혼까지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언니들도 말리곤 했는데 이 중 한 언니가 했던 말이 되게 의미심장했었어요. 하지만 그땐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윤미야, 그러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내가 이런 말은 좀 하기 그런데, 저기, 너 말이야. 상이라는 애 알지? 너보다 한 살 많은 애. 걔, 저기, 상우 오빠랑 사귀었었던 거 알지? 너 만나기 전에 2년 정도 사귀었었거든. 그게, 이때는 뭐 저도 철도 없고 한창 사랑에 빠져 있을 때니까 이 언니가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야, 언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해? 나 그 얘기 진짜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우리 오빠가 전에 만난 여자 얘기를 들어야 하냐고. 제 말에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 하나 구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지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네 기분은 알아. 나도 되게 지금 좀 실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상호 오빠, 그래, 오빠 자체는 착하지. 하지만 나는 네가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말이야.
걱정해준답시고 자꾸 말을 꺼내다가 멈추고 하다 말고 하기를 반복하니까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간에는 이 언니가 혹시 내 남친을 좋아하나? 날 질투하나 하면서 자꾸 생각이 섞여 들어오더니 도통 얘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들려왔던 말은 약간 충격적이라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있잖아, 그 상호 오빠네 엄마 장난 아니래. 그렇게 아들 여친 미워하고 집착하고 장난이 아닌가 봐. 그래서 걔도 헤어진 거래. 오빠 자체는 좋은 사람인데 말이야. 이쯤 들으니까 불쾌하면서도 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덧붙인 오빠 자체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또 다르게 기분이 나빴어요. 왠지 그 여자한테도 제 남친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언니, 나 그런 얘기 그만 듣고 싶어. 일단 결혼하기로 한 건 나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할게. 피해를 봐도 내가 보는 거고 아니어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 아주 톡 속에 경고를 하고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확실히 보통은 아니신 거예요. 결혼하고 우리 신혼집에 수시로 들어서시는데 이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도 며칠은 좀 지켜보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오빠,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저번에 내가 밥도 차려드렸는데 이제 집에 오시면 계속 식사하자고 하시고 나보고 어디 나갈 거냐고 물으시더라고. 나도 볼 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시니까 나가기가 좀 그래.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도 처음에는 신경 쓰는 것 같더군요. 아, 엄마가 자꾸 오셨어? 엄마도 나름 내가 장가가고 그러니까 좋은가 봐. 근데 우리 윤미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 근데 말이야, 엄마가 아마 저러는 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엄마 기분이 좀 이해가 가서.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사정이길래 뭐가 어떻게 이해가 간다고 하는 건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상견례 때에도 잘 몰랐던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어머니가 약간은 안쓰럽긴 했어요. 저기, 나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대학생 되자마자 얘가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어.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 막 기절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며칠을 병원에 누워 계셨었어. 나는 정말 그때 우리 엄마도 잘못되는 줄 알았어. 얘기를 들어보니 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끼리 놀러 갔었다가 아주 큰 사고가 났었나 봐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못지않게 가슴에 동생을 묻은 셈이라 마음이 늘 무거워. 우리 가족들 간에는 엄연히 금기되는 얘기라서 말 꺼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상견례 때에도 딱히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 아들 하나 잘 키우셨다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 엄마 많이 씁쓸했을 거야. 그런데 그냥 우리도 딱히 말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 이런 사정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싶고, 당시 남편은 군대에 있을 때라서 아주 늦게 소식을 들었었나 봐요. 아무튼 여러 사정을 미뤄봤을 때 확실히 가슴 아픈 사연이긴 했어요. 그때 운전이 좀 서투른 애가 했었나 봐. 내 동생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거기 타고 있던 애들 다 그렇게 된 거라. 하여간 그때의 기억이란 정말 끔찍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아직도 힘들어 하시거든. 이 말을 듣고 저는 엄마에게 그대로 전했는데 엄마도 듣더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휴, 니네 시어머니도 그 생떼 같은 아들을 대학 들어갈 때까지 키워놓고 어떻겠어. 아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상견례 때 눈치 없이 아들 하나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나 봐. 아유, 그땐 몰랐으니까.
아휴, 어쩌냐. 자식 가슴에 묻으면 어떻게 하냐고. 정말 어찌나 혀를 찢찢 차시던지 이러다가 우리 엄마 혀가 마르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저도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이전과는 좀 달라져서 어머니가 어쩌다가 오셔도 그렇게 싫은 티는 안 내게 되었어요. 남편도 몇 마디 얹었었거든요. 엄마 딴에는 이제 정말 자식이 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딴에는 나를 장가 보내고 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내 동생분까지 잘 살아줬으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들여다보고 신경이 쓰이나 봐.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말에 묘하게 설득당해가지고서는 저도 한동안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 어지간히도 신경을 썼었어요. 괜히 어머니 모시고 어디 영화관에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밥도 사드리고 둘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근데 저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걸까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저를 좀 기특하게 생각하신다든지 잘해주실 줄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적어도 어머니의 그 적적한 마음을 좀 채워드릴 수 있을 거라고 아주 꿈도 야무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허한 마음은 한낱 며느리 따위인 제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얘, 너는 무슨 물을 틀고 양치를 하니? 이거 다 낭비야, 낭비. 얼른 물 꺼. 애가 무슨 돈을 물 쓰듯이 쓰나 봐, 아주. 아니, 제 집에서 제가 양치하느라 잠깐 물을 틀은 거였는데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못 견디시겠었나 봐요. 이날은 엄청나게 더운 날이었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어머니랑 시장도 다녀오고 사시겠다는 거 다 사서 같이 들어드리고 우리 집에 왔거든요. 밥 먹고 얼른 양치하려고 하는데 문 앞에 서 계시던 어머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혹시 뭐 화장실 쓰셔야 하는데 급하셔서 그러신가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물 틀고 양치한다고 저렇게 뭐라 하시는 거 있죠. 이때부터 좀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잘한다고 용을 쓸수록 더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역성을 들어드렸더니 계속해서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저도 직장 다시 알아봐야 하고 자격증도 따려고 하고 집에만 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자꾸 와서 본인이 우리 남편 키우면서 힘들었던 얘기, 이런 집 하나 해준다고 고생했던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우 데리고 다니면 다들 얼마나 이쁘다고 칭찬했는지 몰라. 그렇게 우리 아들이 번듯하게 커가지고서는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어오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애가 정말 얼마나 착한 앤데. 지 엄마라면 껌뻑 죽는다니까? 지 아빠한테는 저러지도 않아.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으니 어머니가 묘하게 아버님을 견제하고 무시하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늘상 안 맞는다고 하시면서 툭하면 험담을 하셨어요. 나는 상우 아빠랑 진짜 못 살아. 옛날부터 얼마나 트집을 잡고 돈도 안 주던지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손주 보면 그때는 이혼할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아버님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환갑이 넘은 어르신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저는 이제 막 30 넘었을 때인데 우리 엄마랑도 저렇게 안 다니는데 어머니 시중 들어드리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말을 계속해도 남편은 비슷한 반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고 고생해서 그래. 자식 하나 보내놓고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가 봐. 그런 역할을 아버지는 해주지 않았거든. 애 하나 때문에 뭐가 그렇게 유난이냐, 또 낳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망언을 하셨었나 봐. 저도 이 말은 좀 심한 것 같아서 움찔하더라고요. 어쩌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냐고 했더니 남편은 어머니 아버님 양쪽의 자식이라 그런지 금방 다시 편을 들긴 했어요. 뭐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엄마가 그때 정말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 죽은 아들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셨었어. 그런 엄마를 아빠가 뒤에서 끌어안고 말리고 달래면서 애는 또 낳으면 된다.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말리셨던 거야. 나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작은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야. 우리 아버지는 본인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 근데 엄마는 그때 보통 정신이 아니었는데 저런 말을 대강 듣고 꽤 상처가 되셨었나 봐. 이 얘기를 들으니 양쪽이 다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쯤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구분지어서 들었어야 했어요. 두 분의 사정이 짠하고 이 가족 안에 있는 이런 슬픈 사연은 결코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그게 저랑 어떤 상관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일찍 잃으신 건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막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제가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남편에게 몇 번이나 이걸 물으려고 하다가 왠지 섣불리 잘못 얘기를 건네면 상처가 될까 싶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한마디 했더니 엄마는 일단은 어머니 쪽을 감싸시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좀 이해해. 니네 어머니 그런 거 뭐 얼마나 가시겠어. 아들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냥 얼마 맞춰드리다가 말어.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따라붙고 들어오고 하겠냐? 하지만 엄마의 예상은 틀렸으니 어머니는 여전히 수시로 우리 집에 드나드셨고요. 정말 심했던 건 아침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안 가시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저 작은 방 내 방 하면 안 되냐? 저거 그냥 내가 써도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이때 완전 기겁해가지고 저도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남편은 또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치는 거 있죠. 엄마가 써도 되지 뭐. 여기 엄마 집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 이게 무슨 웃기는 만담을 주고받듯이 둘이 막 낄낄거리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지. 여기다가 우리 집 있는 이불도 하나 갖다 놓고 안마의자도 갖다 놔야겠다. 아주 네 아버지랑 같이 밥 챙겨주고 사는 거 질색이야. 여기 있으면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그게 행복이지 뭐. 아니 이게 무슨 소린지 무슨 행복이에요? 행복은 쌍방이 다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나 행복이지 며느리인 저는 그 밥을 해다 갖다 바치는 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이걸로 결국 저는 어머니가 가신 다음 피곤하다며 자겠다는 남편을 한상코 흔들어 깨웠어요.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설마 저거 진짜로 진지하게 정한 얘기 아니지? 저 방을 정말 어머니 방으로 쓸 거야? 애기 방으로 우리 정한 거 아니었어? 그러자 남편은 무척 피곤해하면서 뭐 그런 걸로 자기를 깨우냐는 반응인 거예요. 아, 왜 그래? 잔다는 사람 붙잡고. 애기 방 쓰면 되지 뭐. 우리 아직 애기 없잖아. 애기 태어날 때까지는 엄마 거기 있어도 나쁠 거 없잖아. 우리 엄마가 전혀 신경 쓸 것도 없고 손도 안 가는 사람이야. 엄마는 아무거나 다 잘 먹고 잘 맞추는 편이라고. 엄마도 적적해서 그런 거잖아. 이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면서 정말 어디 핏줄이라도 터진 게 아닌가 저도 모르게 관자놀이를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오빠, 내가 무슨 어머니랑 결혼한 거야? 나 솔직히 말해볼까? 나 결혼하고 나서 오빠보다 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 오빠 출근하고 나면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시고 오빠 퇴근해야 어머니 그 차 타고 가시는 거 아니야. 그 시간 내내 같이 있는 게 나라고. 밥 차려드리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어머니 TV 틀어드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되니까 일거리 옆에 두고 키보드 쳐가면서 어머니 대화 상대해드린다고. 이런 내가 편해 보여? 제가 속사포로 이렇게 쏟아내니까 남편도 잠깐 놀랬는지 움찔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자세를 고쳐 앉더니 뭔가 저를 이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쾌하단 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윤미야,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일을 복잡하게 몰고 가는 거지? 어머니는 그냥 우리랑 있는 게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심각하게 받을 일 아니라고. 뭐 어머니가 야단치시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 집도 주시고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셨어.
그거 잠깐 어머니 밥 좀 차려드리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 전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고 하나같이 다 어이가 없었던지라 그냥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내가 볼 때에는 윤미가 너무 엄살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편한 환경에서 살게 되니까 좀 나태해진 건가? 남들은 이런 집 얻지 못해서 남녀가 둘 다 바쁘게 밖에서 일하잖아. 서로 마주칠 시간도 없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가 평소 만들어주신 재산으로 이렇게 좋은 집도 없고 그 집에서 시간도 여유도 부리면서 살고 있어. 그럼 조금씩 작은 거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마터면 저는 이렇게 청산유수인 자기 입장에 맞춘 말을 할 때에만 쉽게 말이 흘러가는 남편에게 또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결국 자기는 조금도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랑 종일토록 시간을 보내는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고 있는지 얘기해줘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오빠, 얘기 은근슬쩍 넘기지 마. 그럼 오빠도 우리 엄마랑 종일토록 있어 볼래? 저번에 반나절만 엄마랑 쇼핑몰 갔을 때에도 오빠 계속 하품하고 그랬잖아. 그거 하나 못 버텨서 그렇게 죽을 상을 해놓고 어떻게 나보고는 본인 엄마랑 계속 붙어있게 만들어? 이때 남편은 괜히 발끈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했는지 엄청 고집을 부리더군요. 솔직히 이런 모습을 너무 늦게 보게 된 것 같아서 좀 후회스러웠어요. 윤미야, 너 생사람 잡지 마. 내가 언제 장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 지루해했어? 그날은 그냥 다들 피곤해 했잖아. 나는 전날 야근도 했고, 그날 네가 꼭 구태여 장모님이랑 거기 냄비 사러 가야 된다고 해서 운전해서 힘들게 모셔다 드린 거야. 너는 왜 그런 거 고마운 건 모르고 나한테 따지기만 해? 아니, 애시당초에 우리가 왜 이런 문제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싸울 일이야? 진짜 너무 한심한 일 아니냐? 이러면서 묘하게 모든 잘못을 저한테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좀 아니다 싶어서 씩씩거리다가 저도 크게 한마디 했어요. 오빠가 뭐라고 하건 간에 나는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어머니가 계속 오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집에 없을 거야. 내일부터 나는 자격증 학원 등록할 거고 도서관도 다니고 취업 활동도 할 거야. 원래 진즉부터 할 거였는데 어머니가 자꾸 오시는 바람에 너무 늦어졌어. 솔직히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랑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벌써 거의 2달이 다 됐어. 이런 거 오빠는 나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어? 남편은 이때 완전 화난 듯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더니 머리가 아프다며 바로 이불을 뒤집어 쓰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차려주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고 출근하는 길에 자기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쳤나 봐요.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또 집에 들이닥치신 거예요. 전 얼마 전부터 준비해왔던 얘기를 용기 내어서 말했고 곧바로 무시당했어요. 저 어머니, 저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저 나가야 되는데 집에 계실 거예요? 다음에 오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는 저를 어머니는 아주 도끼 어린 눈으로 거의 흰자만 보일 정도로 무섭게 노려보시는 거예요. 코로 내쉬는 그 분노의 거친 숨이 제 입가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뭐가 그렇게 한 맺힌 일이 있어서 주먹까지 쥐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절 노려보시는 걸까요? 그래, 너 내가 집에 오는 거 싫다고 했다면서? 야,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이게 누굴 보고 오라 말아야, 어? 어디서 그딴 말을 해? 이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대셨는지 옆집에 신혼부부가 사는데 그 집 부인이 슬그머니 문을 열고 훔쳐볼 정도였어요. 평소 오가면서 좋게 인사했던 여자분인데 그 옆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죽고 싶던지. 일단은 어머니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빠가 그러던가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저도 일정이 있고 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을 드린 거예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기도 싫다는 듯이 제 팔을 확 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지. 너 어른 갖고 말장난하니?
이게 어디서 어른 머리 꼭대기에 서서 장난을 치려고 해? 어디서 지가 어른을 구슬리겠다고 기어오르냐고! 너 나가서 볼일 볼 거면 봐. 나는 집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제 어깨를 확 밀치더니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파에 덜렁 누워버린 어머니를 보고 저는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여러모로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머릿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바글바글 끓지 어머니는 저 모양으로 나한테 짜증만 내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날 실제로 저는 학원 등록을 생각했고 상담도 예약해둔 날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움직였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건 12시쯤 어머니가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하신 거 있죠. 어디냐? 밥때 되었는데 왜 안 들어와? 시험이 굶어 죽으라는 거냐? 너는 네 시애미를 이렇게 집안에 놔두고 밥도 뭣도 어디 있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내가 전화를 해야만 밥때인지 아는 거야? 이래서 옛말에 며느리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 눈치코치 없고 명창한 걸 며느리로 들으니까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 아휴, 아이고 두야. 이때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다가 정말 얼굴에 온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어린 딸을 집에 둔 애엄마도 아니고 저보고 얼른 들어와서 자기 밥 챙겨주라는 거예요. 너무 얼척없고 황당해서 뭐에 얻어맞은 듯 홀린 듯 그냥 대충 장 봐서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뭐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말려들 것 같더라고요. 이날은 어거지로 저도 속을 달래가며 참긴 했지만 그 다음 날은 어머니가 오시기도 전에 나가버렸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절량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만 하도 대놓고 제가 피해 다니고 다 끊어버리니 뭐 어쩌질 못하시더라고요. 반면 남편도 저한테 실망했네 어쩌네 하는데 전 별로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하루 어머니를 안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거며 이틀째 안 보니까 너무 좋고 사흘째 안 보니 환장한 만큼 좋고 나흘째 닷새째 계속 안 보니까 이제야 제 삶을 사는 것 같고 숨 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불만이 많다는 투로 굴었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자기만 불편할 거였거든요. 저 역시 밥도 안 차려주고 대꾸도 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남편과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자기 엄마를 서운하게 했다면서 사과드리라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이대로 버릇을 초장에 잡던지 정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꽤 크게 다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주민센터를 가다가 아주 대차게 넘어진 거예요. 이때 다리를 접지르게 되었고 인대도 찢어지고 하여간 엉망진창인 날이었어요. 자격증 발표도 안 좋게 나오고 마음도 힘들고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기는 하지만 대화도 잘 안 하는 날들을 보내며 좀 우울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사고가 났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그렇게 길어졌던 냉전을 깨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냉전을 깨겠다는 제 반응에 아주 냉랭하게 답하더군요. 의무적으로 답은 하는데 마치 로봇인 것처럼 아주 딱딱하게 말이에요. 아, 그래? 아팠겠네. 병원은 가봤어? 빨리 나아야 할 텐데 힘들겠네. 글 자체만 봐서는 뭔가 이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완전히 관심 없다는 투였어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네가 징징거리니 답해준다. 이런 말투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저는 더 기운이 빠지고 정말 모든 감정이 땅으로 치닫듯이 우울하더라고요. 달리 징징댈 사람이 없어서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역시 친정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어쩌다가 그랬어. 밥은 먹었고? 아 일단 거기 있어봐. 역 앞인 거지? 엄마가 얼른 갈게. 같이 병원 가보자. 이렇게 엄마가 차를 끌고 오셔서 그 덕에 병원도 다녀오고 제 상태를 보니 엄청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발깁스하면서 질질 끌다 보니까 엄마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엄마가 옆에서 좀 봐줘야겠다. 이래가지고 뭘 해. 너 당분간 누워있기만 해.
실제로 저는 발을 끌어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밥을 준비하기는커녕 저 먹을 것도 못 챙기는 정도로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것은 그럭저럭 어떻게든 했지만 하여간 생활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와서 잠잘 때 빼고는 제 옆에 없으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는 했답니다. 어쩌다 보니 전에 어머니가 들어오시냐 마냐로 아주 티격태격했던 그 방 있잖아요. 거기로 우리 엄마가 임시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남편은 이때 뭐라 반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일단 제가 아파서 오신 것이니 별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시중 들어주시고 심지어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밥도 해두셨어요. 그렇게 해서 계시는 동안 이걸 또 어떻게 아신 건지 제 심증으로는 아마 남편이 말한 것 같지만 시어머니가 또 나타나신 거예요. "너 다쳤다며? 내가 너 먹으라고 김치 좀 갖고 왔다." 이러면서 불쑥 나타나시더니 아주 거칠게 자기가 싸들고 온 김치통을 막 풀어헤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본인이 넣겠다고 하니까 이때 한마디 톡 쏘시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됐어요, 사돈. 그 아무리 딸 아파서 오셨다고 하지만 딸내 살림 그렇게 제 집 살림처럼 막 벌컥벌컥 여닫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정어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쉽게 여길 테고 제 시어미는 못 오게 구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지 사돈은 아세요?" 이렇게 대놓고 우리 엄마한테 면박을 주니 엄마도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엄마가 전혀 기죽을 포인트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자세한 얘기도 풀지 않고 무작정 자기 입장만 피해자인 것처럼 마구 쏘아붙이셨어요. 우리 엄마가 죄인이냔 말이에요. 엄마는 이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긴 했지만 많이 불편하셨던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쪼록 대강 마무리하고 가야 하는데 어떡하냐. 네 시어머니가 영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뭐가 그렇게 신경 쓰고 죄인처럼 굴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몇 달을 매일같이 여기 출근 도장 찍으시는 데다가 다른 사정도 아닌 제가 아파서 우리 엄마가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 못마땅하셨던 건지 아주 심술궂게 그 뒤로 매일 오시는 거 있죠. 아주 잘 걸렸다 싶으셨던 거죠. 이쯤 보니 남편은 정말 무슨 출근길에 제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치는 모양이었어요. 집에서는 한마디도 않고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쓱 일어나더니 얼마나 일찍 다 일러댔으면 오전 10시쯤에는 꼭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오늘도 니네 엄마 있냐? 어째 그렇게 딸네 집에 엉덩이 붙이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대? 니네 아빠는 니네 엄마 찾지도 않아?" 이러면서 잔뜩 성난 소리로 저를 협박하듯이 말하는 거 있죠. 이건 진짜 뭐 자기소개도 아니고 딸이란 단어에서 아들만 바꾸면 본인 얘기 아니냐고요. 어머니 본인은 아버님이 집에 있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집에 오셨으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출퇴근 하셔놓고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저 아파서 봐주러 온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 있는 게 너무너무 싫었나 봐요. 심지어 제가 가장 열받았던 건 우리 엄마가 같이 계시면서 지내시는 내용들까지 다 일일이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머니는 트집을 잡고요. "우리 상호 오늘 김치찌개 먹고 나갔다더라. 근데 얘 다른 건 잘 먹는데 꼭 그렇게 찌개만 하셔야 하는 거야? 반찬도 좀 다양하게 해서 먹이지. 딸내미 아파서 봐주러 오신 거면서 왜 더 신경을 안 써주시는 거야?"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뭐 당신 아들인 우리 엄마 사위가 아파서 봐주러 오신 줄 아시겠어요. 제가 뭘 먹건 말건 알 바도 아니고 자기 아들 잘 챙겨 먹이고 사위 대접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엄마도 같이 지내고 있으니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어요. "오빠, 도대체 나이가 몇이야? 나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 아니잖아. 뭘 그렇게 어머니한테 아침 저녁으로 일러 바쳐? 우리 엄마가 뭘 해주고 먹었는지 왜 참견이신데? 엄마가 우리 밥 해주는 사람이야?
나 아프니까 못 먹고 다들 힘들까 봐 와 계신 거잖아. 엄마가 어디 그냥 놀러 왔냐고. 오빠는 그게 그렇게 안 이뻐서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남편은 이때 발끈해가지고서는 또 지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물어봤다고. 각각 집에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씩 있으니까 다 자기 자식이 집중하는 거지. 장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셔? 왜 자꾸 우리가 싸워야 돼? 나 진짜 너무 지친다, 윤미야.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대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 저는 점점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치기 시작했어요. 아마 남편이 먼저 지친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그 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결혼한 이래 가장 크게 공감 갔던 남편의 말이 이거라니 좀 슬프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새삼 저도 무의식 중에 우리들 사이에 아기가 없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등을 찰싹 때리시더라고요. 으이구, 윤미야. 너 왜 그런 말을 해? 복 없는 그런 말 좀 하지 좀 마. 처음부터 다 맞춰가는 부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다투고 저렇게도 하면서 다들 맞춰가는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말어. 그러다가도 애기 생기면 다들 결국 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저는 엄마의 이 말에 자꾸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애기가 있으면 잘 살게 된다니. 둘 사이에 서로를 향한 배려는 하나 없고 꼭 뭔가 이유가 되는 게 있어야만 같이 잘 살게 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결혼 전 남편은 저에게 그런 어떤 대가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니 제 안에서 더 확고해졌던 게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제가 아이를 갖고 싶은지 아닌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아기가 생기는 순간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일단 이걸 걱정한다는 자체가 저도 많이 지치고 남편에게 기대고 뭐고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쯤 되니 퇴근해서 들어오는 얼굴만 봐도 알 수 없는 짜증이 밀려오고 우리 엄마한테 대충 인사하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뒷모습 하며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나가는 주제의 말이에요. 딸내 부부의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했던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서 생각하니 정말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특히 그날 아침의 일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이혼을 진행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일말의 정이라도 남아 있었기에 남편과의 사이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했던 건데 그 사건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남편을 끊어내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엄마가 가끔씩 우리를 챙긴답시고 해주던 아침밥 준비로 분주했고 엄마 딴에는 사위 챙긴답시고 셔츠를 다려주시다가 깜빡하셨어요. 남편이 입겠다고 내놓은 셔츠도 없었고 어찌어찌 말해둔 것도 아닌데 무슨 옷을 어디서 입을지 알고 우리 엄마가 찾아서 다려주나요? 이 얘기를 제가 구태여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웃기지도 않은 저희 어머니가 말이에요. 세상 트집 잡을 게 없어서 이걸 갖고 막말을 해댔기 때문이에요. 저는 병원을 가는 날이라 되게 바빴고 학원 가서도 할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울리지 않고 조용했던 시댁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온 메시지 한 줄을 보고 진짜 눈이 획 뒤집히더라고요. 정신이 깨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제 옆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엄마 팔에 기대어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기절할 듯 소스라치게 놀라버렸습니다. 윤미 너, 네 엄마한테 처신 똑바로 하라고 해라. 출근하는 사위 다림질도 안 해주고 딸네 집에서 기생하는 주제에 염치도 없니? 좋은 집 해줬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짐승이나 벌레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미 첫 줄부터 잔뜩 날 서 있는 말투라서 내내 놀라는 중에 어쩜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어이없는 말들만 가득하냐고요. 하지만 저도 이때 잘못한 게 저만 보고 좀 추스렸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옆에 있는 엄마에게 이거 보라고 한 거예요. 엄마,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뭐 이딴 인간이 다 있냐?
나 정말 못 참겠어, 엄마. 응?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어머니가 남긴 그 경박한 메시지를 눈으로 읽은 엄마의 표정이란 정말 평생의 한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잘못보다 그걸 보게 한 제 잘못이 더 크다고 느껴질 정도로 당시 엄마의 표정은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상태였어요. 잔뜩 눈썹이 꺾여서는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 듯한 눈으로 그 화면을 응시하던 엄마를 생각하면 전 지금이라도 다시 새롭게 쫓아가서 어머니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 제 대신 멱살을 잡고 안아준 사람이 있어서 또 그럴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제가 지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그 어떤 사실보다 대체 누가 니네 어머니 멱살을 잡았냐고 그걸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마 사연 듣는 분들도 그게 제일 궁금하실까봐 미리 말을 해두자면 우리 어머니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던 사람은 착한 우리 엄마도 아니고 이 상황을 뒤늦게 알고 화냈던 아빠도 아니고 저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럴 심사는 있었지만 이걸 직접 행동으로 옮겼던 건 바로 우리 작은 이모랍니다. 이모는 요양사 일을 하고 있고 가끔씩 동생인 우리 엄마네를 다니러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엄마가 와 있다고 하니 안쓰럽게 여겨서 한번 들르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 사건이 있었던 당일은 아니고 그 다음날 이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저랑 엄마는 제 남편 볼 기분이 안 나서 그 전날도 밖에서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밥을 먹고 왔고요. 여러모로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에 질려버린 저는 엄마를 시켜 이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나 이 인간이랑 안 살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했어요. 엄마 역시 상처가 큰 상태에서 저를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있던 판국에 오전 시간대에 이모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왜 그래? 왜 얼굴들이 이렇게 초상집이야?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집을 좀 구경시켜달라는 이모의 말에 저는 툴툴거리며 답했어요. 이모, 지금 나 집 구경시킬 상황 아니야. 지금 좀 심각해. 그러자 이모는 결혼한 지 그리 오래 안 된 조카네 처음으로 왔다가 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러는데? 이모 말에 저도 갑자기 좀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왈칵하고 올라오면서 그냥 막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딱히 얘기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성격 괄괄하고 화끈한 이모가 좀 같이 화내주면 나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욕이나 시원하게 하고 그냥 있잔 생각으로 저도 주저리 말을 했는데 전 정말 큰 뭔가의 파장을 상상치도 않고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일을 불러올 줄이야. 우리 이모는 정말 막을 수가 없는 무조건 앞으로만 전진하는 기차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그렇게 쉬쉬거리면서 제 등짝을 마구 때려댔나 봐요. 뭐야? 에라이, 어떤 년이야? 웬 년이야? 내가 잘대로 잡아가지고 아주 숨도 못 쉬게 해버릴 거야. 누구냐고? 어디서 뭐 하는 년인데? 이러면서 이모가 엄청 성질을 내면서 씩씩거리는데 막 저도 그때부터 약간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냥 같이 욕해주고 화내주고 그러고 넘길 정도가 아닌 상태였거든요. 아, 이모 잠깐만. 아, 왜 이렇게 흥분해? 아, 우리도 지금 머리 복잡하단 말이야. 좀 진정 좀 해. 그런 와중에 이모는 제 앞에서 당장 니네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난리라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어정쩡하게 핸드폰을 열어서 단톡방 메시지를 다시 보는데요. 순간 이모가 확 뺏어가는 거예요. 어디 보자. 어떤 년이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얼씨구 뭐 기생충? 웃기고 있네 진짜. 이거 맞아? 봐봐 얼굴 좀 보자. 응? 이게 뭐야? 이모는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봤는데 잘 안 보인다면서 화면에 얼굴을 갖다 대더니 어머니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한참을 응시하는 거예요. 야, 유미야, 잠깐만. 이게 니네 시어머니야? 아, 이모 진짜 왜 이러냐고. 오버하지 마. 아, 무슨 전화를 하라 말아야.
그냥 이렇게 보고 말라고 진짜.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이모가 너무 정신사납게 화를 내길래 좀 달래려는데 이모는 계속 눈을 떼지 않고 한참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 낯이 익은데? 눈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익지? 아이, 무슨 헛소리야. 그러지 말고 핸드폰 이리 줘. 너 잠깐 좀 있어봐. 아유, 왜 핸드폰을 갖고 가고 그래? 다시 획 빼앗아가는 이모를 보고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고개를 확 들어서 이모를 쳐다봤어요. 응? 이모가 왜, 이모 진짜 우리 어머니 아는 거야? 그 뭐야, 이름이 이순자인가 이숙자인가 그렇지 않아? 내가 똑바로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때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충격적이게도 아마 제가 살아온 일에 제일 충격받은 범위가 큰 게 아닌가 싶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모와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이모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한창 그 특유의 성격으로 주름 잡고 다닐 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어디 빌빌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모,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됐고! 당장 오라고 해. 네 시어머니 여기로 오라고 하라고. 엄마도 이쯤 되니 말리기 시작하는데 이모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때 실랑이를 한창 벌였는데요. 제가 안 하면 이모가 전화를 걸겠다고 하고 집에 안 간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 있죠. 결국 어머니한테 떠뜸떠뜸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표독스러운 말투를 보니까 저도 욱하고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은 아주 대담하게 할 말이 있으니 이리로 오시라고 했어요. 야, 이게 어디서 오라가라야, 진짜. 너 정말 미쳤니? 집에서 뵐게요, 어머니. 전화 끊겠습니다. 전 더 말 섞기 싫어서 일단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참 너무 지독히도 변함없이 저렇게 고자세를 취하는 어머니가 너무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어요. 이모랑 무슨 일이 터질지 불안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진짜로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나 봐요. 제 마음 안에서 거의 90%는 남편과 이제 못 살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어머니는 집에 와서 문을 막 탕탕 쳐대는데 이모는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본인이 벌컥 문을 열지 뭐예요. 야, 뭐 하자! 어머니는 현관을 들어서려다가 우리 이모가 문 앞에 있는 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할 틈도 없이 이모는 그 길로 어머니 멱살을 휘어잡고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야! 너 이숙자 맞지? 야, 이숙자인지 이순자인지 등신 같은 인간아. 나이 차먹고 그렇게 사니? 이게 진짜 누구 앞이라고 개겨? 너 제대로 한번 당해봐, 어? 이모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어머니를 붙들고 놔주지 않았고 급기야는 손찌검까지 가길래 결국 엄마와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떼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정신없이 우리 이모한테 붙들려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자꾸 우리 이모 얼굴을 보더라고요. 너 나 몰라? 나 김목순이야. 나 모르냐고. 금옥여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래, 이년아. 옆에서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금방 또 다시 잡아지는 이모의 힘을 감당할 길이 없어 저는 결국 뒤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다리도 제대로 다 나은 상태도 아니고 저나 엄마나 한계였거든요. 어쩜 어머니는 그렇게 단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이모 얼굴만 응시해대던지 그 의문을 이모도 느꼈던지 바로 받아치시더라고요. 야, 내 동생한테 기생충이라고 했어? 네가 뭔데? 네 주제에 내 조카를 며느리로 얻었으면 평생 엎드려 모셔도 모자랄 판에 너 그늘막에 나한테 처맞고 뼈 다 부러져서 재생 못하고 싶냐? 하여간 이모는 원체 기센 성격답게 말도 무시무시하게 하더라고요. 보는 저도 살이 떨려왔지만 붙들려 있는 어머니는 여간 기에 눌린 게 아닌지 진짜 무슨 뭐 한마디를 못 받아치더라고요.
이숙자 너! 내가 돈 얼마 물어주면 그만이야. 근데 너 말이야. 너! 이 나이 먹고 처맞으면 그거 어떻게 할래? 장담하는데 너 못 돌아와 원래대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모는 그렇게 악착같이 잡고 안놔주면서 어머니에게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급기야는 어머니는 어느새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로 주저앉아서 그냥 무조건 고개를 파묻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웅얼웅얼 거리면서 말이에요. 보다 못한 엄마가 제발 좀 그만 놓으라고 하는데 이모는 그렇게 먼지가 풀풀 날리는 와중에도 절대 놓지 않았어요. 내가 얘기 다 들었어, 너. 너 진짜 나이를 곱게 적당히 처먹었어야지. 이 나이에 며느리 앞에서 머리 잡히니까 좋니?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았어야지. 옛날에도 간채비처럼 굴더니 어쩜 그렇게 인간이 안 변하니? 넌 좀 더 맞아야 정신 차려. 에이, 일어나! 제 생각에는 어머니도 정말 여간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모가 보통 개망신을 시킨 게 아니니까요. 진짜 단 한마디도 뭐라고 찔끔거려보지도 못한 채 자기가 그렇게 쌩무시했던 며느리와 사돈 앞에서 얻어맞은 거니까요. 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만 해도 당장 저한테 손찌검이라도 할 듯 위풍당당하시던 분이 거꾸로 저렇게 멱살을 잡혀서 입도 뻥끗 못하는 모양을 보니까 참 감정이 다양하게 오가더군요. 통쾌한 기분이 없었냐 하면 그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저렇게 철저하게 약자한테는 강하게 굴고 강자한테는 바짝 쥐어 사는 모양새를 보니 모든 게 너무 씁쓸하고 기가 찬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그대로 어정쩡하게 우리 엄마한테 사과는 했는데요. 하도 웅얼거리고 꿍얼거리셔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어요. 이모가 똑바로 빌라고 잘 안 들린다고 윽박지르는 걸 엄마가 제발 그쯤 하라고 해서 어찌어찌 마무리하긴 했답니다. 그러고 놔주는 순간 어머니는 진짜 다리에 뭐라도 달린 듯 쏜살같이 문을 열고 도망가 버리시더군요. 우리 이모랑 옛날에 뭐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당장의 순간을 봐도 이모가 엄청나게 위쪽에서 길을 다 잡고 눌러버리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모는 저한테 그간의 일들을 묻는데 기왕 저도 이렇게 되었으니 숨길 게 없겠더라고요. 이모는 얘기를 들을수록 화가 났는지 이젠 저한테 짜증을 내셨어요. 너는 그런 얘기 진작에 했어야지. 그런 열받는 일을 이제 말하면 어떡해? 아주 아까 걷지도 못하게 제대로 응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진짜. 아유, 다시 붙잡아서 혼내줄 수도 없고. 아유, 속 터져. 하여간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상 저는 더 이상 어머니랑 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남편 역시 모든 상황을 알게 된다면 같은 마음 아닐까요? 이모는 저보고 단톡방에다 글을 남기라고 막 화를 내시는데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제 전화로 어머니에게 다시 걸라고 해서 했더니 5통을 걸어도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요. 결국 인내심이 짧은 이모가 본인 핸드폰으로 걸었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또 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이때 이모가 잽싸게 또 바로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 숙자! 나다 김복순! 너 당장 네 새끼랑 이혼시켜? 우리 윤미랑 네 자식이랑 이혼시키라고! 네가 그렇게 옆에서 아주 이혼하게 바람을 쳐넣었다며? 너 진짜 내가 더 못 혼내준 게 한이야. 좋은 말 할 때 네 그놈의 하레비 같은 아들놈이랑 갈라서게 해. 우리 윤미가 네 아들놈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살아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고. 이모는 정말 어떤 것도 거릴 게 없다는 어투로 분노를 표출하고서는 성이 안 풀리는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짐을 챙겨서는 그 집을 나왔고 현재 이혼 진행 중인데요. 이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또 뭐라고 하려다가 제 핸드폰으로 이모가 아직도 덜 아픈 거냐고 문자를 보내니 조용해진 상태예요. 일단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순간까지 어머니로부터 온 연락은 없는 상태고요. 남편도 본연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 그리고 곧 죽어도 제 탓은 안 하고 남 탓을 해야 성이 풀리는 성격에 저한테 벌써 골백 번은 먼저 연락 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모의 협박 때문인지 몰라도 어머니가 남편에게 뭐라 말해둔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냥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들만 전달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힘든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웬만하면 저런 수치를 당해놓고 참을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 역시 연락 한 통 없더군요.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 준다면 저는 조만간 저 인간과 완연한 남남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혼인신고라도 안 했더라면, 아니, 식이라도 안 올렸더라면 등등의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이 제일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적당선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